네, 같이 인사드리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수험생에서 합격생이 돼서 돌아온 이제 현직의 보건교사가 되신 선생님들이십니다. 네, 환영의 박수. 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들 자기 소개를 간단하게 하고 그리고 나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경기 보건 초등에 합격한 합격생입니다. 저는 작년 한 해 동안 직강에서 이제 조교를 병행하였고 이번에 보건 초등에 합격하였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재수로 경기도 보건초등에 합격한 합격생입니다. 저는 초수 때는 1차에서 탈락을 하였고 재수 때 이번에 최종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네, 간단한 소개 감사합니다. 이제 선생님들 수험 생활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야기를 좀 들어볼 건데요. 전체적으로 지금 선생님들은 두 번 다 풀커리를 들으셨잖아요. 네. 근데 그 전체 들으면서 수험 생활 이건 정말 엑기스다, 이건 꼭 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과정, 그리고 이거는 조금 시간이 부족하신 분들은 스킵해도 좋다 하는 과정이 있다면 그걸 얘기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초수 때와 재수 때 모두 풀커리를 들었었는데요. 그때 이제 가장 꼭 들었으면 하는 반이 이제 저는 기출 분석반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이제 기출 비중이 줄어들면서 조금 문제 교양이 바뀌는 것 같은 느낌은 있지만 저희가 이제 수험생활 준비하면서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으로 이제 준비해야 되는 게 기출 분석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이제 혼자 기출 분석을 하다 보면은 답 문제 이런 식으로 그냥 문제를 푸는 형식으로 이제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기출 분석반을 같이 수강하게 되면은 이제 이 기출 문제에서도 어디까지 확장할 수 있고 이거에서 어디까지 생각해 볼 수 있는지 이제 시야를 넓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 조금 이제 커리에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스킵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은 초수 때와 재수 때 모두 3월 달부터 그 커리큘럼을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처음 이제 3월에 시작할 때는 이제 1, 2월에 기본 이론반이 진행됐기 때문에 이론을 제가 좀 부족하게 하는 건 아닌가, 이미 한 번 했는데 제가 잘 못 따라가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컸었는데 1년 커리를 다 듣고 보니 교수님께서 이제 매 커리마다 계속 반복하고 강조해 주시는 부분이 있으세요. 그래가지고 만약 조금 늦게 시작했거나 아니면 조금 병행해서 시간이 부족하거나 한다면 이론반 이제 2개 중에 1개만 수강해도 계속 반복하니까 괜찮을 것 요약 같아요. 정리반이나 기본 이론반 중에서 이제 본인 선택을. 네. 그럼 베이스가 좀 없으신 분들은 기본 이론을 좀 학부 졸업한 지 얼마 안 되고 베이스가 좀 있다고 하면 요약 정리반. 네, 그렇게 시작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리쌤께서는? 저는 일단 그 스킵해도 보이는 부분 먼저 말씀드리면 저는 아론님이랑 너무 같은 의견이에요. 그래서 기본 이론반이랑 이제 요약 정리반이 결국에는 동일한 내용이 되는데 이제 요약 정리반은 기본 이론반의 약간 압축 강의라고 생각을 하면 돼가지고, 근데 저는 사실 이제 그 임상을 한 3년 정도 하고 이제 준비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3년이라고 하면은 누군가가 생각하기엔 이제 짧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조금 짧지 않습니다. 시간이 3년인데요. 길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 사실 기본 이론반도 조금 버겁게 따라갔었던 느낌이 있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완전히 이렇게 바로 졸업한 학부생이 아니라면 기본 이론반을 메인으로 들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3, 4월에 기출 분석을 이렇게 들으시는 거를 개인적으로 좀 추천을 드리고 가능하다면 사실 2개 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듣는 게 저는 가장 좋다고는 생각해요. 다르다는 말씀을 네네. 많이 하시긴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가장 추천하는 커리큘럼은 저는 모의고사반인데 이제 그 중에서도 7월이랑 8월 중에 이제 진행이 되는 그 문풀반. 네네, 문제풀이반이어서 그게 이제 교수님이 기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문제를 직접 제작해서 내주시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기출을 내가 학습할 수 있는 도움이 되기도 하고 기출 분석이 같이 내가 되기도 하고 해서 교수님이 내주셨던 문제풀이반 문제를 정말 모의고사반 끝까지 계속 반복해서 풀면서 좀 기출을 계속 학습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가장 너무 좋았다라고 추천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미리 질문엔 사실 없었는데 지금 기출이 계속 비중이 줄어든다고 얘기하는 상황에서 두 분 다 기출 말씀을 계속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시험을 본 입장에서 기출에 대한 중요성이 좀 간과해도 되는지
그러니까 이거를 뭔가 국시 쪽이라든가 다른 네. 쪽 넓혀가야 된다라는 의견을 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두 분 다 이제 경기도에 합격을 하셨고 또 선생님도 잘 보셨지만 뭐 1차 컷이 네, 2자릿수 이상 컷보다 높았어요. 1차 점수 잘 받으신 거잖아요. 그랬을 때 두 분이 생각하실 때 기출이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 비중을 두고 공부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출제 방향이 바뀌고 있으니까 기출에 대한 중요도를 조금은 놔도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네. 저도 처음에 그 25년도 지금 26년 대비 2번 시험을 봤는데요. 처음에 이제 기출 위주로 공부를 많이 했는데 이제 기출 비중이 줄어들다 보니까 시험을 보고 이제 굉장히 당황을 했어요. 그래서 아, 점수가 이거 어떡하지? 이런 고민이 많이 들었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저희가 이제 대비할 수 있는 거는 기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확장이 되고 새로운 문제가 많이 나와도 그거는 이제 대비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 대신 이제 기출을 탄탄히 해서 기본적인 건 무조건 다 맞자. 기출 대비로 나온 게 뭐 30%든 50%든 그 부분에선 내가 실수하지 않고 무조건 다 맞자라는 생각으로 공부를 하는 것이 이제 조금 더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이 들고 새로운 문제들은 계속 생겨나기 때문에 그거를 모두 다 대비하는 거는 사실상 쉽지 않다고 생각해서 기출을 위주로 그리고 생소하지만 그래도 그게 그 영역은 벗어나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뭐 올해처럼 뭐 신장 문제인데 새롭게 느껴졌지만 사실 요번에 신장이 나올 때가 됐는데 이런 생각은 들었었어요. 공부하면서 뭐 신장 이식이나 이런 게 기출에 계속 있었어서 큰 영역은 벗어나지 않으니까 기출을 기반으로 준비해서 이제 기초를 탄탄히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여기서 잠깐 얘기하면 커플 10일이잖아요. 근데 내가 그렇게 했던 거에 있어서 고득점을 받는 거에 가장 킥이었던 게 뭔가? 고득점을 받는데 1차 고득점을 받았으니까. 네, 저는 그 하반기 때 이제 한 9월부터 이제 회독 공부를 하는데 그때 이제 기출이랑 같이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기출을 펴놓고 기출에 뭐 예시라든지 아니면 뭐 문구를 들었는데 한 번도 안 나온 그런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 질병의 특성 이런 것들이 이제 예시로 나와 있지만 이걸 직접적으로 물은 적은 없었다. 하면은 그런 부분들을 저는 그 책에 그 노란색 잘 보이는 형광펜으로 마지막에 다 체크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 혼자 속으로 마음으로 이거 별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가지고 나오면 이거 나올 거야. 별 떴어.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좋아, 딱 좋아. 막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식으로 그 기출에 나왔던 부분들을 다 체크하고 그랬던 게 조금 도움이 기출 되지 않았을까요? 지문, 기출 선지까지 그러니까 네. 그 보기 선지까지 꼼꼼히 그 내용까지 네. 다 보셨던 게 고득점의 비결이었다. 네. 그리고 또 그거를, 한 가지는 그 국시를 제가 국시 문제들을 뭐 국시 문제집을 따로 푼다던가 따로 공부하던가 하지는 않았고 교수님 커리큘럼 중에 이제 국시 문제를 이렇게 주시는 게 있으세요. 네, 문제로. 그때 이제 특히 이제 여성 뭐 아동 같은 경우에는 국시에서도 확장이 많이 된다고 들어서 거기서 뭐 만약에 25년도에 여성에서 뭐가 나왔다 이러면 그 질병을 위주로 많이 봤어요. 근데 실제로 그 질병이 나오기도 해가지고 네, 국시 주제까지 네. 이렇게 보셨다. 그러면 주리쌤께서는 기출 비중이 주는 것 같은데 그래도 공부 기조는 계속되어 하는지 아니면 좀 공부의 방향을 바꿨으면 좋겠는지 합격자로서 뭔가 조언을 해주신다면 저는 사실 이번 시험을 보고 정말 망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제는 올해 만약에 떨어진다고 하면 이제 난 더 이상 공부 방법을 잡을 수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제가 높은 점수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1차 합격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느꼈던 건 결국에는 나도 못 맞추는 문제 나도 다 못 맞추는구나. 그래서 쓸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정확하게 조금 더 자세하게 쓰느냐가 포인트였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는 정말 말 그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리고 기출 확장 부분이라고 해도 정말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부분에서 많이 나왔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다시 돌아간다고 해도 이거는 내가 예상할 수 없을 것 같다라는 부분이 많았어서 만약에 이제 새로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너무 기출이라고 하는 것은 많이 나올 때가 있고 적게 나올 때가 있고 매번 다 다르고 예상할 수 없으니 그냥 내가 예상할 수 있는 기출 부분 안에서 조금 더 자세하고 정확하게 답을 완성하는 방법이 가장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두 합격자가 저하고 동일한 생각을 말씀해 주시니까 뭔가 확실히 들면서 네, 저도 너무 좋고 힘이 나는 의견이네요. 네.
그러면 제 쿼리랑 이제 공부법을 말씀을 드려서 이제 그걸 조금 이어가서 하나 더 여쭤보면 뭐 369 특강, 뭐 지니로드, 뭐 학습 밴드, 뭐 되게 여러 가지 시키잖아요. 뭐 CAC. 네. 근데 그 중에서 그래서 내가 이게 가장 도움이 돼서 선생님들 한다면 이거는 꼭 하세요라고 이제 추천해주고 싶은 가장 우선순위 하나씩만 얘기를 좀 해주실까요? 네. 저는 그러면 그 교수님 쿼리 중에 7월, 9월에 문제풀이반을 가장 추천하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상반기 때 저희가 이제 인풋 위주, 그리고 이론 위주로 학습을 하다 보면은 뭔가 아는 것도 같고 여러 번 들어서 반복된 것 같기도 하고 한데 이미 알고 착각을 하죠. 네. 맞아요. 근데 막상 이제 문제풀이반을 시작하면은 내가 알고 있어도 이걸 인출하는 것은 다른 것이구나를 이제 느낄 수 있었던 커리큘럼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저는 조금 약간 장의존적인 학습자여가지고 이제 문제풀이반이 시작되면은 교수님이 그 매일마다 작게는 50페이지, 100페이지 이렇게 해독표를 주세요. 근데 저는 오히려 그 페이지에 맞춰서 공부를 하니까 뭔가 좀 안정이 되고 오늘 내가 이 해독표 다 했으니까 나는 그래도 오늘 최선을 다한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안정이 됐던 것 같고 실제 문제 풀면서 나는 안다고 생각했는데 인출이 안 되는구나 이걸 알게 되었고 또 아니면 쓰긴 썼는데 왜 다른 사람이 채점해준 내 거 틀렸다고 했지? 근데 보면은 이런 키워드가 빠져서 이게 다른 채점자 눈에는 이제 맞는 답으로 보이지 않는구나 이런 약간 메타인지가 생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쵸. 우리 시험이 키워드로 답을 네. 작성해야지만 안다고 점수를 주는 게 네.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기간인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선생님께서는 또 어떤 게? 네, 아름 선생님은 이제 가장 기본 메인 쿼리를 말씀해 주셨고 7, 9월 모의고사는 저도 정말 이거는 빼놓을 수 없는 커리큘럼이라고 생각하고 어깨 막 뿜뿜. 저는 약간 그 특별 커리큘럼 중에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재수였고 그 교수님이 상반기에 N수생 간담회를 진행을 해주세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재수였기 때문에 이제 거기 신청해서 했는데 그 진행되는 방식이 임용고시생, N수생 두세 명이랑 이제 교수님 한 분이랑 정해진 한 시간 내에 이제 면담식으로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시간 동안에 이제 내가 작년에 뭐가 문제였고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교수님이 직접적으로 또 조언을 해주시고 가장 좋았던 부분이 이제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교수님이 진짜 약간 긍정의 그런 힘을 엄청 주시거든요. 그래요? 네네네. 그래서 저는 그 N수생 간담회를 통해서 약간 나에 대한 의심이나 이런 것들이 좀 낮아지고 이렇게 바꾸면 올해는 조금 진짜 좀 더 나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희망을 갖게 된 게 저한테는 N수생 간담회여가지고 만약에 이제 좀 다시 도전을 생각하신 분들이라면 저는 N수생 그 간담회 과정을 정말 추천드리고 싶어요. 네. 3월 8일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도 작년이랑 같은 방식으로 그러니까 다수를 놓고도 해봤는데 본인 문제를 이렇게 딱 짚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서 그래서 사실 많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한두 개의 전략의 문제가 있고 그것만 수정하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하시니까 생각이 나서 사실 조금 건너뛰어서 선생님들이 이제 두 번째 재수로 합격을 했잖아요. 근데 저는 선생님을 보면서 첫 해에도 합격을 할 수 있는데 미리 뭔가 좀 마음을 내려놓은 느낌이 들었었어요. 근데 올해는 끝까지 뭔가 다르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서 그런 마음가짐이 첫 해에 왜 내가 미리 나버렸는지 이 얘기 너무 단정적으로 제가 느끼기에 뭔가 되게 잘하시는 분이고 올해 분명히 합격 승산이 있는데 근데 올해는 뭐 저는 별로 안 될 것 같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그냥 불안해서 잠깐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게 전반적인 선생님만 되게 압도되어 있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셨고 그리고 혹시 이제 올해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라면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 내가 이 실수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작년에 붙었어야 되거든요. 붙을 수 있었던 것 같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다른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 크게 마음가짐이 달라졌던 게 저는 선생님이 이제 올해 합격으로 가셨던 가장 주요 전략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어떻게 달랐는지.
네, 사실 작년에 초수로 제가 준비를 할 때는 8월에 결혼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게 결혼 준비랑 병행을 해서 이제 수험 기간을 보냈었는데 사실 8월까지 이제 제 전략으로는 8월까지 이제 커리큘럼 잘 따라가고 9월부터 빡세게 해야겠다. 이게 왜냐면 100일 만에 합격한 그런 사람들도 충분히 있으니까 전 제가 올해도 있어요?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사실 8월 동안에는 그래 이게 쫓아가면 돼 했는데 막상 이제 결혼이 끝나고 9월이 되니까 제가 뒤처져 있다라는 느낌을 너무 많이 받는 거예요. 모의고사 반에서 모의고사 점수라든지 나의 답과 모범 답안을 비교했을 때라든지 나랑 함께 시작했던 사람들은 이렇게 가 있는데 나는 아직 여기고 도저히 이건 내가 열심히 해도 따라갈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굉장히 저를 압도했어요. 그래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좀 많이 내려놓고 내년을 준비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정말 컸었고 그래서 진짜 실제로 제가 교수님의 모든 커리큘럼이 종료되고 개인 공부 시간을 시험까지 2주간의 시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회독표를 제공해 주시는 거에 따라 그렇게 회독을 진행해야 되는데 사실 제가 초수 때는 그 2주의 시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헐. 이거는 오늘 안 거. 네. 아. 정말 한 번도 책을 펴지 않았고 너무 회피가 심했던 거예요. 그래서 책을 펴서 내가 그걸 보면서 이걸 모른다는 거를 느꼈을 때 내 좌절을 감당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아예 책을 안 펴고 시험을 보러 갔는데 이제 시험이 다 끝나고 제가 답을 확인하게 됐을 때 내가 정말 그 2주라는 시간 동안 아무런 스트레스 없이 그냥 눈을 뜨고 책만 봤었어도 1차 합격을 할 수 있었겠다. 왜냐면 제가 문제를 풀면서 헷갈렸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거는 한 번만 봤으면 풀 수 있는 문제였거든요. 근데 그 문제를 맞았더만 합격을 했겠더라고요. 1차를. 그래서 제가 그때 느꼈었던 게 정말 이거는 끝까지 포기만 안 했으면 되는 건데 내가 놔버려서 이렇게 벌을 받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 만큼 그런 이유 때문에 제가 1차 때는 좀 마음을 내려놨었고 그래서 이제 재수를 하게 됐을 때는 더 이상 내 목표는 합격이 아니다. 나는 무조건 끝까지 단 하루도 이게 되든 안 되든 그냥 시험장 들어가는 날까지 그냥 하는 거가 내 목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냥 포기만 말자가 제 목표였기 때문에 그게 아마 교수님 보기에 달라 보이지 않았을까. 네네 생각합니다. 전 그게 합격에 가장 중요하게 선생님한테는 좀 결정탁 뭐 이런 느낌이었어요. 눈빛도 달랐고 네. 근데 제가 봤던 선생님은 작년에도 정말 합격하실 그만큼 실력이 보여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어요. 네네.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저희 조교쌤이고요. 제가 채탈을 해서 지금 그러니까 마음이 많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1차에서 떨어지는 거랑 이건 채탈 해본 사람만 알아요. 옆에 보고 있으면 정말 힘들겠구나. 그러니까 문고리 잡았는데 다른 사람은 문 열고 들어갔는데 내 문이 안 열리는 느낌? 뭐 그런 느낌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채탈을 하고 났을 때 얼마나 힘들었고 그걸 내가 어떻게 극복해서 공부를 시작했고 어떤 마음으로 그리고 또 하는 중간중간에도 이렇게 현타라고 하는 게 오잖아요. 근데 그런 걸 어떻게 극복했는지 저는 이제 작년에는 채탈을 했었는데 그때 저는 이제 그때 초수였고 채탈을 하면은 약간 뭐 마이너스 3점, 5점 뭐 이러면 채탈을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이제 채탈하고 제 점수를 봤는데 소수점 차이로 채탈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뭐 0점 몇 이런 점수로도 이게 갈리는 시험이구나. 이게 1점도 굉장히 소중한 시험이구나. 이제 그걸 이제 처음 이제 깨달아서 이제 좀 하나하나 더 소중하게 생각하게 되었고 근데 이제 그렇게 좀 안타깝게 떨어지니까 뭔가 다시 시작할 용기가 잘 안 나는 거예요. 그 최종까지 갔다고 해서 다음번에 다시 또 1차를 붙는다는 보장도 없고 뭔가 새롭게 시작해야 된다는 생각에 사실 처음에 용기가 잘 안 났어요. 그래서 포기하는 것도 용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사실 들기는 했었고요. 네. 오죽하면 그 생각까지. 네. 근데 이제 그때 이제 교수님도 그렇고 이제 작년에 같이 공부했던 선생님들이 있어요. 근데 그때 이제 그 선생님들이 저한테 이제 응원을 많이 해줬었는데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게 선생님이 떨어진 사람 중에는 1등이다. 소수점으로 떨어졌으니까 떨어진 사람 중에 지금 1등이면 다음 시험 보면 제일 지금 학교에 가까운 선에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왜 포기를 하냐. 열심히 하면은 가장 지금 학교에 가까이 있는 사람이다. 이런 말 이제 교수님이나 이제 주변 같이 공부했던 선생님들한테 많이 들었거든요. 이제 그게 저를 조금 이제 위로해주고 응원의 말이 많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1년 공부를 하면서도 이렇게 긴 레이스에 공부를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돼가지고 합격은 하고 싶지만 뭔가 300일, 200일 남았다는 게 되게 멀게 느껴지고 합격은 하고 싶지만 되게 목표와 떨어져 있다? 막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재수할 때는 그냥 매 커리큘럼이 저만의 목표를 만들었던 것 같아요. 3월달까지는 단거나 하기, 뭐 6월까지는 기출분석 매 연도 다 해보기, 9월달에는 무슨 스터디하기 이런 식으로 혼자만의 계획을 세우고 그걸 달성하면 나 지금 잘해 나가고 있어. 이렇게 자신이 이렇게 위로해 나가면서 수험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솔직한 얘기 정말 네. 감사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두 분이 스터디를 계속 하셨었고 2차 네네. 스터디도 같이 네. 하셨죠. 네네. 일단 1차 준비하면서 스터디를 했을 때 가장 도움이 됐던 방법에 대한 걸 좀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2차 준비할 때 같은 지역, 같은 극관 할 때 스트레스 많거든요. 근데 두 분은 끝까지 이어갔었을 때 어떤 마인드였는지 사실 좀 궁금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해보니까 이게 더 불안을 높이더라? 별로 추천하지 않는다. 아니면 해보니까 정말 든든하다. 이건 추천한다. 라고 하는 말씀까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두 분이 해보셨던 스터디 방법들 그거 공유 먼저 추천하는 방법. 선생님 생각났어요. 저부터요? 저는 일단 선생님이랑 그 상반기부터 하반기 이제 면접까지 계속 1년 가까이 스터디를 같이 했는데 이게 다양한 선생님들과 여러 스터디를 하는 것도 좋은 장점이 있을 수 있지만 한 선생님이랑 이제 계속 스터디를 같이 하다 보니까 서로 어떨 때 좀 멘탈적으로 힘들고 어떤 부분에서 좀 힘들어하고 이런 걸 알 수 있게 돼가지고 단순히 이제 공부하는 스터디뿐만 아니라 서로 이제 의지하고 좀 지지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었다고 생각해요. 네. 편집 가서도 정말 든든하시네요. 그래서 일단 상반기 때는 스터디를 뭐 저희가 특별하게 한 건 없고 다른 선생님들이랑 하는 건 비슷하게 했었는데 상반기 때는 뭐 암기노트 스터디를 했었고 그리고 저희는 이제 둘 다 재수였어가지고 4월 달부터 미리 기출분석 스터디를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25년도부터 한 10개년 정도 기출분석 스터디를 해서 이제 서로 기출분석을 해오고 이제 직강날에 만나면은 나는 이렇게 기출분석했어요. 서로 이제 의견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가는 이 정도까지밖에 시야를 못 봤는데 이제 선생님은 이렇게 볼 수 있구나 해서 이제 기출에 대한 시야를 넓힐 수 있었고 하반기 때는 이제 회독하면서 회독 스터디를 진행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이제 시험이 1차가 한 2주 정도 남았을 때 저희가 이제 회독 속도가 다르다 보니까 회독 스터디를 계속 진행하는 것은 이제 조금 압박이 됐어요. 나 오늘 회독 다 못했는데 이거 범위 어떡하지? 그냥 스터디 해야 되나? 막 이런 고민 들고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회독 스터디는 하지 않고 대신 이제 월화수목금을 정해서 시험에 꼭 나올 만한 거 뭐 월요일은 DSM-5, 화요일은 뭐 건강증진, 역학 뭐 이런 식으로 요일마다 꼭 나올 만한 영역을 묶어서 서로 묻고 답하는 스터디를 전화로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회독을 조금 내가 밀리거나 놓치거나 하더라도 꼭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들은 어쨌든 짚고 볼 수 갈 수 있어서 계속 반복하니까. 그게 도움이 많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잠깐 암기노트 네. 스터디는 만나서 대면으로 그 묻고 답하는 거 하셨어요? 전화로? 전화로 했었던 것 전화로 같아요. 매일 데일리로 하시는 네. 거예요? 네. 하루에 몇 문제 정도 묻고 답하셨어요? 저희는 10문제 했었고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수요일 날 내용으로 이제 10개의 암기노트, 그러니까 금요일 날 10개 이렇게 주세요. 그래서 매주 20개 정도의 이제 암기노트가 제공이 된다라고 보면 되는데 그럼 수요일 날 받은 걸로 목요일 날 서로 묻고 답하기 하고 그리고 이제 이틀에 다 외워가지고. 네네네네. 그러니까 N선생이니까 네. 가능했다. 네네. 금요일도 이제 금요일 날 수업 받은 걸로 이제 토요일 날 암기노트 하고 그러면 이제 나머지 날이 비잖아요. 그러니까 월요일, 화요일 이 날에는 이제 또 그 전주에 받은 거를 또 반복. 누적해서. 네네, 누적으로 네네. 그렇게 해서 계속 외웠던 게 암기노트는 사실 무조건 끝까지 갖고 가야 되는 거여가지고 그렇게 계속 반복하는 게 도움이 진짜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아까 기출분석 스터디를 4월부터 하셨다고 했는데 어디까지 했어요? 그 나온 주제 보고 뭐 선지에 나온 거, 지문에 나온 개념까지 봤는지 아니면 어떻게 나올 건지에 대한 뭐 방향까지 얘기를 했는지 뭐 확장 개념까지 얘기했는지 어디 범주까지 분석을 같이 하셨어요? 나누실 때? 그 만약에 25년도 기출분석을 하자라고 하면은 뭐 저희가 1번부터 5번까지 선생님은 6번부터 10번까지 이렇게 분량을 나눠서 이제 오늘은 그럼 25년도 기출분석 하는 날 해가지고 이제 모여서 저희는 사실 저희 둘뿐만 아니라 두 분을 더 추가해서 네 분이 같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나눠가지고 오늘은 25년 기출분석 하자 해가지고 제가 1번에서 문제가 뭐 지문, 문제,
지문, 그 다음에 답에 있는 그런 모든 걸 그 사람이 담당을 해서 예를 들면 화상이 나왔다. 이거 화상이 나왔으니까 아무래도 뭐 종류라든지 증상이라든지 뭐 대처 방법까지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저는 뭔가 대처 방법 물을 것 같아요. 이러면서 네네 그렇게 네 그렇게 그 정도 확장하면서 서로 네. 의견 교환했던 것 그러면 같아요. 본인이 놓칠 수 있는 걸 상대가 짚어줘서 생각 네, 확장하는 맞아요. 도움이 됐을 거긴 네, 해요.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초수가 아니기 때문에 여쭤보고 싶은 게 또 한 가지가 내가 혹시 떨어지면 이거는 계속해야지 라고 했던 방법 한 가지. 그리고 내가 하지 않았지만 지금 생각해 볼 때 이 방법은 해봤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거 한 가지. 저는 사실 암기 노트 스터디는 무조건 가지고 갈 것 같다. 암기 노트 네. 스터디. 네. 네. 그거는 무조건. 그러면 남들 했다는데 내가 그거를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넌지 보면서 나도 언젠간 저걸 해야 되는데 하는 좀 아쉬움이 있었던 거. 내가 떨어지면 난 저거 했었어야 될 것 같아 라고 생각 들었던 거. 그거는 이제 제가 이전에 합격수기에서 봤던 방법인데 그 기출을 쫙 표시해 놓고 물론 저희끼리 기출 분석을 하긴 했지만 그거를 따로 저는 저만의 파일로 정리하진 않았어요. 그냥 공유하고 책에 이제 기출 확장으로 표시하고 끝냈는데 그 어떤 다른 합격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예 기출 문제 하나를 붙여놓고 그 아래에 그것과 관련된 모든 기출과 이론서의 내용을 그렇게 갖다 붙여넣기를 해가지고 예를 든 화상 그러면은 25년도 화상 문제 그리고 그 관련된 문제 그리고 그 교수님 이론서를 이렇게 캡처한 부분을 붙여넣기 해서 화상을 딱 넘기면 그 화상에 대한 모든 기출과 내용을 다 알 수 있도록 정리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거는 시간 효율성은 좀 떨어지는 방법 같아서. 그래요? 네. 아, 그러니까 근데 예전에 이제, 네. 제가 상담할 때 그런 경우 있어요. 그러니까 1차는 무조건 되는데 1차가 컷 가까이 있어서 탈이 계속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1차 점수를 높여야 되는데 그래서 그분한테 제가 인수생일 때 네. 기본 이론 듣지 말고 그러니까 상반기 강의를 듣지 말고 그걸 하세요라고 안내해드린 적은 있어요. 그런 방법으로는 저도 너무 강추하는데 뭔가 그거는 시간이 너무 많이 1년 정도 들까요? 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물론 하면 너무 그럴 수도 있을 좋은데 것 그 시간에 머리에 넣어서 꺼내는 연습을 하는 거가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건 입장에 따라 좀 다른 내용일 것 네네. 같아요. 그래서 좀 조심스러워서 네. 말씀을 드렸고 또 더 하고 싶으신 얘기 있으세요? 아까 얘기하시려고 하는데 제가 잠깐 끊고 얘기해가지고 사실 네, 또 생각나면 얘기해 네. 주시고 선생님은 저는 했던 것 중에 이제 하반기 때 인출 스터디 한 게 만약에 다시 공부를 만약에 했더라면 그때도 했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제 인출 스터디를 저희가 밤에 9시 정도에 전화로 30분, 길게는 1시간 정도를 했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제 정해진 약속 시간이 있다 보니까 그때까지 해야 된다. 좀 오전에 조금 루즈하게 공부를 했었어도 오후가 되면 그래 선생님한테 피해를 줄 수 없으니까 내가 이건 맞아. 보고 가야 돼. 그래서 어떻게든 막 속도를 내가지고 보고 이런 좀 약속이 있었어서 그걸 공부하는데 좀 더 타이트하게 도움이 됐던 것 같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또 금요일에 그 문제풀이반을 하잖아요. 그래서 월화수목까지는 이제 문제풀이반을 대비해서 예습에 대해서 그 페이지식으로 하고 그 금요일날 시험 보고 토요일에는 이제 시험 본 문제에 대해서 또 인출 스터디를 했어요. 그래서 그 어저께 나왔던 문제에서 이제 우리가 틀렸던 거 뭐 있는지 여기서 여기까지는 보자. 이런 식으로 눈을 넓히다 보니까 공부를 약간 좀 체계적으로 하는 듯한 느낌? 네, 그게 많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내가 안 했지만 남들이 했다는 얘기 듣고 나 저거를 좀 해봤으면 했던 게 있었을까요? 그러면 저는 그렇게 큰 거는 아닌데 나중에 이제 합격수기나 이런 거 보니까 선생님들이 그 역학 문제 스터디 이런 거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끝까지 이제 발목을 잡았던 게 특히 역학, 계산. 제가 항상 틀리는 거예요. 모의고사반까지 해서. 너무 이제 자존감이 떨어지고. 다른 선생님들은 나중에 보니까 하루에 뭐 2문제씩 서로 문제를 올리고 그걸 이제 각자 풀어서 인증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하루에 2문제씩만 해도 한 달이면 문제 수가 많아지니까 저 실수도 줄일 수 있고 그런 스터디가 있더라고요. 두려움이 내려가는 것 자체도 없는 게 되는 거니까.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선생님한테 물어보고 싶었던 것 중에 초수 때는 심스반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심스반 자료를 그래도 잘 활용하는 것 같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심스반 자료를 자료실에 올려서 인강 선생님들 다 공유하잖아요. 작년 같은 경우 이제 심스반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직접 해보니 좋은 거 직접 해보니 뭐 참석 못하시는 분들 이렇게 활용하면 좋다. 그리고 참여해보니 이렇게 좋으니 참여를 할 수 있는 여건이면 참여해라. 이런 얘기를 좋긴 했죠. 네, 좋았어요.
우선은 네. 동의를 받고. 네. 우선은 초수 때 심스반을 못한 것은 이제 자의라기보다 할 수 없어요. 얘기 안 했는데. 네, 그렇습니다. 네. 좋지 않아서 할 수 없었고요. 제 성적이. 네, 그래서 아무튼 그래도 제가 이제 심스반 자료를 교수님이 심스반을 안 해도 이제 수업 시간에 주세요. 그래가지고 그 자료를 통해서 이제 다른 스터디원과 제가 스터디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게 그 시험 보고 나서 그거에 대해 복습용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스터디원을 구해가지고 각자 시간 잡고 풀어보고 이제 전화로 서로 물어봐주고 하기 때문에 이제 교수님과 하지는 않았지만 이제 다른 스터디원과 그렇게 복습하는 용도로 진행을 했었고, 근데 이제 막상 이제 작년에 직접 교수님이랑 같이 심스반을 해보니까 아무리 이제 제가 스터디원과 열심히 했었어도 이게 교수님 앞에서 하는 거는 일단 공부할 때부터 약간 마음가짐이 다르다고 해야 될까? 마음가짐이. 네. 그 이제 뭐 한두 시간 정도 길게는 더 길게 이제 혼자 공부하는 시간이 있는데 심스 테스트 보기 전에 그때 진짜 어떻게 외우지? 라고 생각했던 것도 진짜 그냥 어떻게든 외우게 되더라고요. 이걸 외워야 집에 갈 수 있고. 네. 모든 지금 네. 아, 그리고 또, 내가 조교인데 이것도 못 외우고 가서 교수님 옆에서, 뭐 이런 생각이 드니까 어떻게든 외우게 되는 것 같아서 조금, 공부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교수님이랑 함께 하는 게?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여건이 된다면 심스반 참여를 추천하시나요? 네, 추천합니다. 네. 근데 넌 무리는 하지 말아라. 네, 근데 할수 있다. 네, 그때가 또 여름이어가지고 사실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고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네, 조금 체력적으로 힘든 면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본인이 이제 가능하면은 하는 게 더욱 도움이 될 것 같지만 이제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다면은 사실 스터디원을 구해서 대신 꾸준히 왜냐면 그 복습이니까 하면은 그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1차 회기 중심으로 나눴는데 2차 준비하고 관련해서 좀 팁이 될 만한? 그래서 또 점점 2차의 점수 갭이 좀 커지고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2차 준비 어떻게 하셨는지 하고 좀 추천하는 방법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그 2차 면접 준비라고 하는 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 것 같아요. 1차 합격 발표 전이랑 이제 후로 나뉘게 되는 것 같은데 1차 합격이 나오기 전에 한 달 정도의 시간이 있고 1차 합격을 하고 나서 한 달이 채 안 되는 시간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한 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시간 동안 이제 저희는 1차 합격이 나오기 전까지 교수님의 이제 면접 특강을 듣게 되면 그 직강생들을 대상으로 스터디를 구성해 주세요. 지역이나 이런 다양한 것들을 고려해서 그래서 이제 저희는 거기서도 같은 스터디원으로 이제 같이 스터디를 진행을 했었고 그때 이제 저희는 경기도를 봤었기 때문에 경기도는 자체 출제 지역이어서 그 문제에 대한 기출 분석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 경기도 기출 10개년을 같이 풀어보는 스터디를 하나를 진행했고 그리고 그 스터디 안에서 추가로 경기도 면접책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사이다 그리고 면접 레시피 이런 책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이다 책에 있는 이제 가장 기출 그 영역을 같이 분석해서 공부해오고 그걸 이제 공유하고 서로 알려주고 주고받고 하는 식으로 1차 때 스터디를 진행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1차 결과가 나온 후에는 이제 새롭게 스터디를 꾸려가지고 예를 들면 이제 보건이랑 했지만 그 다음에는 이제 배교과 스터디라고 해서 상담, 영양, 보건, 사서 이런 선생님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이제 다양한 과목 이랑 이제 스터디를 진행을 했는데 거기에서도 마찬가지로 기출 같이 풀어보는 거 그리고 신년사라든지 아니면은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되는 교육 정책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문제를 서로 만들어 와요. 그래서 정말 새롭게 보는 문제를 바탕으로 거기서 직접 풀어보고 피드백해주고 하면서 스터디를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스터디를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처음에는 사실 이게 문제도 그렇고 답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니까 보통 이제 예시 답안을 그대로 베껴오거나 적어와서 말하는 형식으로 스터디를 전 처음에 진행을 했었거든요. 근데 사실 그건 도움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거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직접 와서 내가 직접 그 자리에서 해보는 거, 내 말로 뱉어보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서 너무 부담스럽겠지만 처음부터 내가 직접 생각해보고 직접 풀어보고 좀 적나라한 피드백을 받아보는 그런 좀 용기 있는 스터디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같은 스터디를 했었어서 이제 스터디 방해나 이런 건 비슷해서 다른 걸로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이제 초수 때는 평가원 지역을 봤었어요. 그리고 이제 올해는 이제 경기 자체 지역을 보다 보니까 뭔가 경기에서 오는 그 압박감이 있는 거예요. 자체 지역은 어렵다는데 막 이런 이야기도 듣고 했었어서 그런 압박감이 좀 있었고
근데 이제 어쨌든 2차를 준비해보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연습을 많이 하는 게 이제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과 같이 한 스터디도 있었고, 이제 특히 경기 같은 경우에는 즉답형이 네, 문제 수도 네모낭이어서 많고, 정말 즉답형 같은 문제들인 거예요. 약간 평가원은 이제 즉답형이지만 약간 나오는 패턴이 있었다면은 경기는 이제 매번 새로운 문제가 있어서 그거 대비하기 위해서 이제 즉답형 전화 스터디를 했었어요. 이제 그건 이제 선생님이랑 하지 않고 이제 다른 스터디원을 구해가지고 매일 저녁에 이제 전화로 30분 정도씩 즉답 스터디를 하는 거예요. 처음 할 때는 선생님한테 진짜 죄송하다고 말하고 끊을까 전화? 어떡하지? 더 이상 말 못하겠는데? 막 진짜 여기까지 막 올라왔었는데 그냥 어떻게든 막 참고 말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도 이제 하나하나 쌓이는 건지 이제 쌓이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너무 생소한 문제를 봐도 그냥 무슨 말이라도 이제 하고는 있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즉답형 같이 특히 이제 대비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들은 이제 전화 스터디 같이 통해서 매일매일 연습하는 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아까 잠깐 얘기 드렸었는데 네. 같은 지역 같은 교과를 준비하셨는데 2차까지 같이 할 때 도움이 된 게 더 큰지 아니면 좀 불안도를 높였지만 그동안 해왔던 정이라든가 뭐 이런 것도 끌고 갔던 건지 그걸 좀 이제는 좀 솔직하게 말할 수 있다 뭐 이런 게 있을까요? 두 가지가 다 진짜 공존하는데요. 공존. 일단 저는 선생님이랑 1년 내내 모든 스터디를 함께 했기 때문에 너무 응원하고 그리고 이제 서로의 사정이 되게 비슷해요. 그러니까 작년에 같이 결혼도 했고 남편도 있고 남편 당연히 그리고 또 재수 같이 하고 있고 그러니까 모든 게 너무 비슷한 상황이어서 공감이나 그리고 서로의 상황을 너무 잘 이해해 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이제 스터디를 하는 데 있어서 유대감이라든지 뭐 편안하게 모든 것들을 피드백하고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정말 너무 좋았던 것 같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 선생님이 잘하면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한편으로는 너무 응원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내가 또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끝까지 스터디를 함께 하긴 했지만 1차 합격하고 나서는 주 스터디를 다른 비교과 스터디로 변경해서 진행을 하기는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보 공유나 필요한 자료나 이런 것들을 다 나누고 서로 함께 하되 그 메인 스터디는 1차 합격 이후에는 좀 나눠서 가서 그 부분은 저는 서로에게 너무 좋았다라고 생각해요. 네, 역시 현명하신 두 분이니까 네. 현명하신 두 분이니까 제가 좀 쑥스럽긴 하지만 이 질문 한번 드리고 싶은데요. 나 이래서 임수진을 선택했다. 근데 들어보니 이게 좋았다. 이거는 좀 실망인데? 라고 하는 거 얘기하셔도 어차피 이제 우리 안 만나지만 매주 만나는 거 아니니까 네네. 이제 한번 솔직하게 한번 털어봅시다. 네, 이래서 선택했다. 제가 같이 병동에서 일했을 때 먼저 퇴사하고 합격한 선생님이 있었어요. 근데 그 선생님이 임수진 강사님을 들으셨다고 저한테 추천을 해주셨고 본인이 가지고 계셨던 그 교수님의 그런 이론서나 자료나 이런 것들을 저에게 다 보내주셨거든요. 근데 봤을 때 굉장히 체계적이고 이분을 들어야 되나 보다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교수님 노량진에 와서 직접 합격 설명회를 들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들었을 때 좀 인상이 너무 좋으신 거예요. 저는 그 사람의 느낌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커리큘럼도 너무 자세하거니와 너무 그 친절하고 인상이 좋으신 저랑 뭔가 그 맥이 같은 사람인 것 같다. 우리 특이해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저는 그 임수진 교수님을 선택을 했고 그 쭉 2년 동안 교수님이랑 함께하면서 저는 정말 강사를 선택을 정말 잘했다라고 생각했던 게 저는 장의존적인 사람이고 불안도가 굉장히 높은 사람이에요. 근데 교수님이 정말 그 불안에 대해서 완벽하게 케어를 해주세요. 완벽하게? 네, 진짜 너무 불안하다고 교수님한테 가서 말을 하면 다 해결이 되는 약간 그런 감정을 제가 많이 느꼈어서 교수님 아니 다른 강사를 들었으면 내가 이런 멘탈이 부서졌을 때 다시 일어나면서 공부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었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강의도 강의고 교재도 교재고 다 너무 좋지만 가장 좋았던 거는 그런 멘탈적인 부분에 있어서 나를 너무 잘 잡아주셨다. 감사합니다. 네. 원래 본인한테 너무 엄격했어요. 그때부터 분명히 될 것 같은데 본인은 안 된다고 하셔가지고 감사합니다. 그러면 선생님도? 네. 저는 이제 교수님 강의를 처음 알게 된 거는 이제 합격자 지인을 통해서 추천 받게 되었고 이제 그 후에 이제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이제 다른 강사님들도 계셨지만 이제 교수님 커리큘럼이 체계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상반기 때 이론 위주로 하고 하반기 때는 아웃풋 할 수 있는 그런 커리큘럼이다. 그리고 이제 짧지만 이제 샘플 강의를 들어봤는데 전달력이나 이런 게 너무 좋으신 거예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짧은 강의였지만 어떻게 수업이 이루어지는구나 하고 목소리 너무 따뜻하시잖아요. 그래서 네, 그래서 들으면서 이제 이 교수님이면 내가 1년 따라갈 수 있겠다 싶어서 처음에 이제 선택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저는 처음에는 그냥 이제 한 명의 그 직강 수강생으로서 이제 직강에 나와도 사실 직강 수강생이 많으니까 교수님과 뭐 직접 이야기를 하거나 이렇게 접촉할 수 있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는데, 이제 작년에는 이제 조교를 하면서 교수님이랑 이제 개인적인 이야기도 하고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아졌잖아요. 맛집에 몇 곳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수님이 정말 학생들, 우리 선생님들한테 진심이시구나, 이걸 제가 진짜 1년 동안 깨달을 수 있었거든요. 네. 그 책에도 임용 수험생의 진심을 담은 그 멘트가 정말 교수님의 마음이셨구나. 그래서 교수님 이제 이야기 듣다 보면 항상 이제 수험생들 생각하고 계시고 수험생 입장에서 이렇게 너무 많이 생각하고 계셔가지고 그 마음이 너무 따뜻했던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고 있어서 혹시 준비했는데 못하시는 말씀이 있다면 네. 저는 그 임용을 준비하고 계신 이제 많은 분들에게 공통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아까 앞서 제가 얘기한 것처럼 끝까지 포기하지 않되 다만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떨어져도 괜찮다 라는 마음으로 임하셨으면 좋겠어요. 떨어져도 괜찮다. 이거를 오래 꼭 붙어야 된다, 뭐 나 정말 이거 아니면 안 돼라고 생각하면 그 순간부터 불안도가 일단 너무 올라가고 이것저것 너무 다양한 방법들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해야 될 것 같고 저것도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면은 내가 내 방법을 제대로 못 찾고 시간을 허비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상반기에는 몇 달 동안 그렇게 혼란의 시간을 겪었었고, 그러니까 이거를 꼭 붙어야 된다라는 그런 강박을 갖지 말고 떨어져도 괜찮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게 잘 안 되잖아요. 나의 모든 걸 걸고 사실 이렇게 준비하신 분들이 많은데 떨어져도 괜찮다는 생각이 전혀 안 되거든요. 와닿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한 인간이 갖는 인생의 행운의 총량이 있다라고 그냥 믿었어요. 그게 진짜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나도 믿어. 그냥 믿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올해 임용고시가 안 되면 만약에 안 돼. 그래서 내가 행운을 여기에 갖다 쓰지 못했어. 그렇다면 나는 막 내가 진짜 지나가다가 로또를 사는데 그 로또 정말 적어도 2등은 될 거야. 아니면 내가 나중에 뭐 저는 지금 아직 자녀가 없습니다만 자녀를 낳게 되면 내 아들이 BTS 같은 그런 대단한 아들이 나올 거야. 이렇게 내 행운은 반드시 다른 데서 분명히 터진다. 이게 안 된다고 내 인생이 무너질 거라고 생각하지 말자라는 마음으로 저를 자꾸 마인드 컨트롤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임용 생활을 하면서 좀 더 여유를 갖고 내가 나를 좀 믿어주면서 그렇게 보낼 수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준비하시는 동안에 뭔가 반드시 이뤄야겠다는 생각보다는 그렇게 조금은 여유를 가지시고 여러분을 좀 이렇게 괜찮다. 나 이거 아니어도 괜찮다. 내 행운은 다른 데서 반드시 터질 거다. 라고 좀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좀 더 긍정적이고 자기 자신을 위로해주는 한 해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따뜻한 말씀이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초수 때랑 재수 때 가장 달랐던 게 이제 마음가짐의 차이였다고 저는 생각해요. 약간 막 합격수기나 이런 거 보면은 선생님들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했잖아요. 뭐 이런 글을 봐도 사실 합격했으니까 하는 말이지 맞아. 이런 생각 많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막 뭔가 좋은 말 대잔치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초수 때는 생각했던 게 나 그냥 무조건 합격하고 싶어. 그냥 나 커수로 붙어도 좋으니까 1차 합격만 해보고 싶어. 이 생각으로 1년을 공부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컷으로 합격했어요. 그래가지고 컷으로 합격해서 2차까지 준비하고 하는 과정이 너무 이제 심적으로 힘들고 그게 힘들었고, 그래서 이제 재수 때는 이제 가장 먼저 먹은 마음가짐이 나 진짜 커플 12 할 거야. 12는 해야지 이루어졌어.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제 독서실 그 자리에다가 플러스 12 해서 이렇게 포스트잇을 붙여놨었어요. 그래서 그거 맨날 보면서 나 진짜 12는 해야지. 그래야지 왜냐면 면접은 변수가 너무 많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거를 준비해야 된다. 이 마음을 가졌더니 그냥 그런 생각이 제 태도나 행동을 바꿨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작년보단 좋은 결과가 있지 않았을까. 둘 다 이루어졌어. 네. 예언의 힘이. 멋지네요. 멋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이제 마무리를 접으려고 하는데요. 저는 두 분을 이제 직관에서 계속 뵀거든요. 그래서 두 분이 되게 비슷한 상황이라고 했잖아요. 결혼을 하시고 공부 시작을 하고 뭐 공부하다가 중간에 또 결혼을 하시고, 근데 같은 해요, 결혼하는 거죠. 배우자님들이 참 좋은 분들이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짧게, 길게 하면 샘나는 사람도 있으니까 짧게
저의 배우자한테 감사의 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우리 감사의 말 한마디. 2년차 때 할 수 있어. 아직 신혼 때잖아요. 따뜻한 말. 하늘도 보고 생각 좀 해보고 짧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의 배우자인 임땡땡 씨. 임씨예요? 네. 반가워요. 네, 제가 결혼하자마자 공부를 하겠다고 해서 네, 많이 당황스럽고 혼자 힘들었을 수도 있는데 저한테 가장 멘탈 케어를 많이 해주는 사람이 남편이었거든요. 나 맨날 불안핑이고 막 되게 부정적이고 막 이럴 때 할 수 있다. 너 아니면 누가 해. 이런 식으로 맨날 응원해주고 학원도 맨날 데려다주고 기다려주고 이런 식으로 정말 많이 도움을 줘가지고 감사하고요. 네. 네, 앞으로는 네, 제가 네, 잘 하겠습니다. 네. 남편도 잘하셔야 됩니다. 우리 입시는 다 잘해요. 네, 그럼 선생님도. 네, 공교롭게도 저희 남편도 임씨예요. 임땡땡씨입니다. 제가 만나서 사드릴게요. 네, 임땡땡씨. 당신의 소원인 맞벌이가 이루어진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그거 철밥통인데. 정말 그 이성적인 성격을 가지고 계셔서 저를 끊임없이 채찍질 해주시고, 네. 완전 반대예요. 네. 스터디 카페에서 일찍 돌아오면 왜 이렇게 일찍 돌아왔냐며 저를 늘 다그쳐주시고, 네. 완벽한 가족입니다. 네, 보완이 되고 있네요. 네. 네, 그렇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남편 덕분에 정말 제가 오히려 혼자였다면 되게 많이 불안했을 것 같아요. 근데 남편이 있어서 좀 더 의지하고 또 노량진에서 그냥 김밥 사 먹을 거 남편이 돈을 벌어와서 돈가스 김밥 사 먹고, 네, 그럴 수 있어서 모든 면에서 정서적인 거나 이제 뭐 경제적인 거나 모든 면에서 의지했었는데 제가 앞으로는 의지가 될 수 있는 그런 와이프가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두 분 가정도 지금처럼 아니 더 화목하고 더 행복한 가정 꾸리시고요. 그리고 이제 2세도 출산 소식도 알려주시고 돌잔치도 알려주시고 네, 이제 함께 나눕시다. 그리고 학교에 가셔서도 존경도 사랑도 많이 받는 선생님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네 선생님들 앞날을 위해서 크게 박수 치면서 마무리합시다. 감사합니다.